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행정사와 직접 관련된 이제 민법, 또 행정법, 행정심판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를 제가 직접 해보니까 또 이제 대한항공사협회 교육 부회장으로 또 법률정책위원장으로 또 이제 행정심판소망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로 일을 해보니까 사실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전체 법률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천여 가지 행정법이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무를 우리가 부딪히면은 먼저 그 근거 조항을 찾아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면은 여러분 충분히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법,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행정조직과 기능, 이것과 관련된 헌법조직, 또 정부조직법상 이런 조직 문제, 각 기능 문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행정사 시험 과목에도 있는 이런 민법이라든가 행정법, 행정심판에 관한 법, 이것 중심으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민법이란 뭡니까? 민법이라는 것은 바로 개인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법입니다. 일반 사법이라고 그러죠. 민법을. 민법의 일반 사법에 비해서 또 상법을 특별 사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일반 사법인 민법도 알아야 되고 특별 사법인 상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법인 설립 인허 가문을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민법상 법인 설립 공익법인이나 이제 비영리법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영리법인, 이것은 등기함으로 설립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또 이런 회사의 법률팀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알아야 우리가 뭐 구별해서, 물론 정관 작성이나 임원 뽑는 문제 이런 거는 비슷하죠.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법과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가 특히 행정행위를 이해하려면 민법상 법률행위를 알아야 행정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법상 법률행위란 뭡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행위의 종류로는 민법에서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행위란 뭡니까? 행위자 단독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는 유언이나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가 있고 또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는 취소, 채무면제, 상계, 추인, 해제, 해지 등 이런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계약을 했다 해지한다든가 취소한다든가 해지한다든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죠. 근데 우리 행정사들이 주로 이제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란 뭡니까? 청약과 승낙이란 두 개의 의사표시 합체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은 이런 의사표시 합치가 중요합니다. 형식적 요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서로 거기에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민법상 계약에는 이제 증여나 매매,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위임, 도급, 임치, 현상, 광고,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합동행위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민법상 법인행위, 법인설립행위가 바로 합동행위가 많습니다. 각종 법인 설립 인허가, 이것은 바로 우리 행정사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행정사와 행정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행정법이란 뭡니까? 민법은 사법이라면 공법입니다. 행정법.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고유한 공법입니다. 행정주체의 조직 작용에 관한, 또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입니다.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 행정조직이란 뭡니까?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조직, 행정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행정행위라든가 또 여러가지 기능, 상의 문제, 이런 게 바로 작용에 관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법은 행정법에 이제 행정상 고유한 공법으로서 우리가 행정법을 또 바로 이해하려면 행정법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행위는 법적인 근거를 요합니다. 법의 근거 없이 하다가는 이건 행정심판이 될 수가 있고 위법, 불법 행위로서 무효 취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공익사익 비례의 원칙이죠. 사실은 특히 우리가 손실보상 업무, 토지보상 업무 이런 걸 행정사들이 많이 접합니다. 공적인 업무로 어떠한 손실이 받았을 때 물론 공익을 고려해서 또 이제 보상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공익에 비해 사적인 침해가 너무 현저히 저하됐다. 그렇다면 이건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알아야 우리가 행정심판 썼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행정자기구속의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선례구속이죠. 그리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공권력 행사 시에 관련 없는 반대 급부 연결 금지. 예를 들면 기부 체납을 한 사람에게 건축 허가를 해줬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 행정법의 원칙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 행정사로서 일하기가 참 편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정행위가 뭡니까?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행정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여러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권력적 단독행위인 까닭에 행정행위는 법에 적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행정법의 원칙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확정성 있어야 됩니다. 불가전력, 불가변력이죠. 이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또 행정구제제도의 특수성도 알아야 됩니다. 행정구제제도, 특히 행정쟁송 뭐가 있습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주로 우리 행정사들이 담당해야 될 분야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가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구분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2조에서 국가 등의 손해보상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인해서, 불법행위, 위법행위로 인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공의 사업, 공적 사업을 위해서 적법한 행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봤을 때 손실보상을 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될 토지보상,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심판을 할 때 우리가 행정심판의 개요, 행정심판이 뭡니까?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하거나 재결하는 절차입니다. 즉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바로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심판에 행정전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전치주의란 뭡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이런 제도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고, 그러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법상 공무원 징계 문제, 토지수용 재결 문제, 노동위원회 재결 문제, 각종 세법상의 처분 문제, 음주운전 등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행정심판소망 행정사 사무소에서 제가 이제 행정사 교육을 주로 한 3, 4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우리 협회 이제 교육장이 없을 때 제 사무실에서 저는 바로 법원 앞에 우리 행정사무소에 교육장까지 마련하고 교대역에 바로 10번 출구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익도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서 교육을 했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교육도 한 40~50명씩 실습까지 했습니다. 실습할 때 꼭 가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기본소양교육 3일 마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한 5일간 할 때 어디를 가느냐, 꼭 3군데 가는 데가 있었어요. 행정법원, 또 서초구청에 자동차 등록 사업하는데,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관리 업무하는 데를 꼭 가봤습니다. 근데 그중 이제 행정법원에 가니까 처음에 동영상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아주 우리 행정사들을 참 예우를 잘해줘요. 그 판사들이 나와서 선물도 주고 설명도 잘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 동영상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음주 운전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갈 수 없으니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어요. 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줬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굉장히 멀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약속된 그런 시간 거리보다 더 멀어진 것 같으니까 요금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는 요구하자 차주는 안 된다, 그럼 그대로 가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그 자리에 놓고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차주가 가서 운전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경찰관이 알았어요. 그걸 붙들고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취소 기준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0.12 이렇게 이상이면 취소였는데 취소 기준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취소당했어요. 이제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바로 행정심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는 이제 잘 이게 이제 그 증인도 되고 대리운전기사가 내가 당신이 여기까지 데려다 줬지 않느냐, 난 더 이상 여기서 한 발짝도 운전 안 했다는 것만 좀 이렇게 입증해달라 하니까 가서 입증을 했어요. 대리운전 자기가 사진 찍어 놓은데 보니까 그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거기서 내리고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운전 안 한 것 같다 하니까 그게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동영상을 보고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하는 그런 것도 보여준 걸 봤습니다. 이렇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또 관계도 밀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이건 바로 불가변력이라고 그러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행정심판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해야 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바로 불가변력이죠. 변할 수 없는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도 우리 행정사들은 잘 알고 바로 행정심판 또 행정처분서를 받았을 때 바로 이 기간에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아니면 곧 가까웠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있습니다. 최강급 위원장이 하고 있죠. 50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행정심판의 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행정심판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됩니다. 청구 기간 등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청구 취지에서는 예를 든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이렇게 간단히 적습니다. 또 이제 영업정지가 있을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청구 를 취지를 간단히 적거나 청구 원인에 가서 이제 사실관계 또는 위법 부당성 또는 이제 사정, 자기 개인 사정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몇 년 몇월 며칠 영업정지를 당했다, 몇 년 몇월 며칠 뭐 어디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 취소를 당했다, 뭐 이런다든가 이런 걸 사실관계를 적어줘야 됩니다. 위법 부당성,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사들이 잘 판단해야죠. 정말 법적으로 타당하냐, 위법 부당성이 없느냐, 또 공무원들이 권력을 남용했느냐.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행정사들은, 우리 공직에 있었던 분들은 특히 그 반대 입장에서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 편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됐다는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우리가 정말 행정사법 목적을 잘 실현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사님들이 되는 것이 바로 좋은 행정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 강의 특기 행정사와 직접 관련된 민법, 행정법, 행정심판법 이런 말씀에도 잘 들어주셔서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행정사로서 큰 발전이 있기를 여러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